특별한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교재에 있는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 자, 138페이지죠.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일단 무효행위 추인해가지고 교재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추인할 수가 없는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추인할 수 없어요. 원래는 더 많습니다. 뭐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무효행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만, 이건 뭐죠?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한다 그래서 뭐가 생기지 않아요?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해요. 추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지금 139조거든요. 139조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39조인데, 근데 이게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가 않는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왜냐면 왠지 얘를 자꾸 요거 불가능한 경우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완전 필름 끊어지게 처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세상에 제 머리맡에 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이루어진 거니까 뭐죠? 무효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읽어봤더니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죠? 계약이 유리하게 체결됐다란 말이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추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매매한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뭐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되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우측에 이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대표 예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우리가 요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이잖아요. 기억, 불공정한 법률이 나와 있고, 니은번 무권 대리행위는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 이거 어떻게 기억했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요 반사회적인 경우죠. 그럼 답은 뭐가 되죠?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옵니다. 취소의 의의죠. 취소가 뭐냐? 일단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이게 뭐죠? 취소죠. 그러면 우리가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인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예요? 이게 애매하죠. 그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정확히 말하면 일단은 뭐예요? 유효하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주라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취소할 수 없는 일은 일단은 뭐 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무슨 유효죠? 유동적 유효예요. 과거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냐면 다음 중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그러면 우리는 수험생분들은 자꾸 뭐만 떠오르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유동적 무효만. 근데 아무리 봐도 5개 지문에는 뭐죠?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대충 찍고 왔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답이 뭐였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왜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가 돼요? 유동적 유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적인 것은 유동적 무효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도 있고 유동적 유효가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거니까 좀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2번 취소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1번 철회죠.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예요? 철회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효과가 발생하다면 유효하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철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철회.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면 뭐 하는 거죠? 취소. 따라서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효과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 우리가 해제할 때 다시 배워야 되고요. 여기서 안 할 건데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해지도 해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취소의 종류입니다. 협의 취소, 광해 취소가 나오는데 일단 나눌 필요는 없고요. 또 광해 취소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취소는 4가지 사유가 있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재판상 취소가 나오는데 우리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재판상 취소도 원칙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에서 1번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무효를 공부하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배웠죠. 그죠? 따로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왜냐하면 무효는 뭐라고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지금 취소는 뭘 배우려고 해요?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뭐가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돼요? 취소권자가 되고요. 1번 제한 능력자 본인도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임의 대리는 뭐가 없죠? 취소권이 없죠. 기억나시나요?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다. 기억나시죠? 네 번째,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특별 승계인이든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취소권자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험 문제 푸실 때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를 찾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틀리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명만 찾으셔서 그래요. 취소권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취소권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가 있고요. 특히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2명 이상이니까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는 여러 사람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1, 취소의 대상 해가지고 나와 있고 취소의 방법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고요. 다만 납은 재판승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해행위의 취소.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통정어휘 표시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었죠. 이런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의 취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핵심 판례는 일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취소의 상대방이 나와요.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률행위라는 말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자는 뭐예요? 여러 사람인데 취소 사람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뭐죠?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가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예는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 그랬더니 을이 또다시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은 사기 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을한테만 취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취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취소는 누구한테만요? 을한테만 한 사람에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예제 보시면 대표예제입니다. 대표예제 문제 보시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항상 저는 이 문제 보면은 갑이 여자일까 남자일까가 참 궁금해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왠지 여자분 같지, 그죠? 이런 짓은 누가 하죠? 남자가 주로 하지 여자가 하진 않잖아요.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환장하겠네요.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니까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알면 아주 쉽게 풀리는데 모르면 난해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는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냐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취소의 효과 우측에 보시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번 취소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2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인데 상대적인 게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4가지 사유 중에서 3가지 착오, 사기, 강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만 뭘요? 제3자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원칙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취소가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째,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나번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군요?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해 줬고요. 을은 갑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 50만 원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다음날 와가지고 아저씨 저 미성년자거든요. 곱비리거든요. 요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요? 제한 능력자 본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반대되는 어린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데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인간이 한 가지 있어요. 능력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본인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는 반대적 언행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다는 취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어젯밤에 5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술을 처먹었어요. 술 먹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필이 꽂히니까 자 우리 클럽 가서 한번 흔들까 해가지고 클럽 가가지고 춤추느라고 10만 원을 썼어요. 춤추고 나오는데 어떤 놈이 야 우리 고스톱이나 한판 칠까 해가지고 고스톱 한판 쳐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어떻게 해요? 잃었어요. 얼마 남았죠? 25만 원. 그래서 25만 원 남아 이러다 돈 다 쓰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뭐죠? 5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했어요. 얼마 남았죠? 20만 원. 그리고 나서 10만 원은 뭘 냈냐면 학원비를 냈고요. 마지막 10만 원은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을은 자전거를 갑에게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제한 능력자는
50만 원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현존 이익이 얼마예요? 요거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 현존하는 이익으로 본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봐요. 일반화하면 뭐죠? 유흥비로 쓴 것만을 뭘 봐요? 소비된 것으로 보고요. 생필품을 구입했다, 학원비를 썼다, 이런 정상적으로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학원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돈에서 10만 원이 뭐죠? 절약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5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 말은 다른 재산에서 얼마가 절약되게 돼요? 5만 원이 뭐죠? 절약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비되는 것은 뭐만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뭐가 돼요? 소비되고, 건전하게 생활비로 지급했다, 학원비를 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됨을 꼭 기억해 두시라 합니다. 작년에 여기까지 냈더라고요.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 연말 연시가 되면 청소년들 범죄했다가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꼭 뭐라고 나와요?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렇게 술 처먹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깜빵 갔으니까 누구를 만나겠어요?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술 먹으려고 그랬다 그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반하는 의무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술 처먹고 이런 놈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어렵게 힘들어서 쌀을 사고, 그죠? 동생 가방 사주고, 뭐 집에 먹을 뭐죠? 김치 사고, 이런 애들은 뭐예요? 돌려줘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장발장은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 먹었으면 현존이익이니까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지만, 도박하려고 훔쳐가지고 했다가 날리면 뭐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죠?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는 이해가 되겠죠? 논리는. 그러니까 논리는 이게 남아있는 거다, 쓴 게 아니라는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유흥비로 쓰는 애들은 보호가 되고, 오히려 뭐죠? 절실해서 어쩔 수 없어서 뭔가 행위를 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법대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형법 시간 되면 물어봐요, 교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첫째, 재밌어서 죽이는 놈. 둘째, 과실, 실수로 죽이는 사람. 셋째, 어쩔 수가 없어서,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서 죽이는 사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처벌받는 사람은 한 가지만 처벌돼요. 뭐만 처벌돼요? 어쩔 수 없어서 죽이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게 재밌는 놈은요, 정신병자예요. 따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정신병원 입원해서 치료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과실로 죽인 사람도 실질적으로 처벌이 안 돼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람 죽으면 처벌되는데 그거는 업무상 과실치사하기 때문에 과중처벌해서 그래.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수로 사람 죽이게 되면 거의 처벌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개를 죽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손괴죄거든요. 손괴죄보다 형량이 낮아요. 과실치사가. 실제로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걔가 나를 너무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해서. 그죠? 어쩔 수 없어서 피해갈 곳이 없어서 살인하는 사람만 뭐죠? 처벌되는 게 뭐죠? 법의 맹점인 거죠. 근데 하나는 4번 일부 취소입니다. 똑같아요. 뭐고요? 일부 무효고. 따라서 일부가 무효,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싹 취소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뭐예요? 일부만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단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에만 했죠. 즉 시로부터 공원 유기의 설치 시행 허가를 받음 이렇게 나왔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건입니다. 대구에 가면은 두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막 놀이시설도 있고 좀 깨끗한가 봐요. 근데 이 공원 안에 갑이라는 사람의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갑의 입장에서는 땅이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입장료를 내는 공원이라면 자기 땅 들어가는데 뭐 할 판이에요? 입장료 내고 들어갈 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아, 쓸모없는 땅이네 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공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원 안에 있는 내 사유지 일부에다가 매점을 만들면 휴게소를 만들면 짭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대구시에다 문의한 거죠. 공원 안에 내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 안에다가 매점을 만들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구시에서 당신이 이 토지 전체를 기부 체납하면 전부를 증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매점 허가를 내주겠습니다라고 회신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갑은 어떻게 욕을 안 주고 그 같은 놈들이 내 땅 다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뭐 있어봐야 뭐요? 쓸모도 없는 땅이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다 져버리고 매점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갑이 어떻게 해요? 전부를 기부채납 증여하고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얻어가지고 매점을 시작했고요. 생각대로 아주 짭짤했어요. 흐뭇했는데 뭘 알게 됐냐면 요 부분 매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점이 들어가는 그 토지만 뭐 하면 됐어요? 기부 체납했으면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에 차고에 있는 거냐면 동계 차고가 있는데 그죠? 토지를 증여하게 된 뭐에 차고가 있어요? 동계 차고가 있는데 누가 유발시켰어요? 담당 공무원이 유발시켰으니까 동계 차고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담당 공무원이 뭐 한 거예요? 유발시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갑이 대구시한테 요 부분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만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대구시가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인 거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매점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배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와서는 뭐죠? 취소니 뭐죠? 깝죽대는 거 느껴진 거죠. 그래서 137조 본물을 주장하게 됩니다. 뭘요? 누가요? 대구시에서. 137조 다시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왜 안 보여? 130페이지죠. 그죠? 130페이지. 137본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서 요 부분이 무효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싹 무효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구시는 뭐라 그래요? 토지 전부를 다 반환해 줄 테니 너 더 이상 매점하지 말아라는 회시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갑이 뭐죠? 요거만 취소하겠다라고 했더니 대구시는 뭐죠? 일부를 취소해서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싹 무효니까 땅 다시 돌려줄 테니까
매점 어떻게 해요? 관둬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근데 갑은 그게 아니잖아요. 매점은 매점대로 뭐예요? 짭짤하니까 계속 장사는 해야 되고 무효인 부분만 뭐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재판하게 되고 우리 대법원은 137조 단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증여를.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요 부분이 없더라도 증여할 사람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증여할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줄 맘도 있었기 때문에 요걸 빼고 요거만 주라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사람이에요? 아이 좋네 라고 뭐죠? 증여할 사람인 거죠. 다시 읽어보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요?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이때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일부만 무효니까 갑의 주장대로 요 취소된 부분만 무효니까 대구시는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뭐죠? 돌려주고 매점에 대해서는 계속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뭐죠? 판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지만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가 무효가 된다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5페이지 오셔서 밑에 두 번째 볼게요. 시로부터 공원 휴게소 설치 시 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 공무원이 법규 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신한 공문에 따라 동계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나 무무가 없는 휴게소 부시의 16배가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 건물 시에 증여한 경우 휴게소 부지와 그 지상시설에 관한 부분을 제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취소를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일부만 무효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판례도 뭐 같은 취지니까 한번 판례 봐야 되겠구나. 판례가 나오는데 가본은 일반론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나본도 재밌어요. 나본 판례도. 자, 요건 이제 예외죠. 그죠? 예외 판례죠. 그죠? 예외. 나본 판례는 원칙이 하는 판례. 지금 을이라는 친구가요. 지능이 좀 약해요. 박약해. 약간 뭐요? 띨띨한 친구예요. 동네 형아인 갑이 을한테 야, 형님이 술 고프니까 술 좀 사줘라. 그래서 을한테 맨날 뭐요? 술을 얻어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갑이 을한테 야, 술 사줘 그랬더니 을이 형님 오늘은 돈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빌려줄 테니 내 돈으로 술 사라 이런 거예요. 엽기적이죠.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한테 뭐죠? 술 사라. 그래가지고 얘가 참 별일 많아요. 아무튼 얘가 뭐죠? 금전을 대하고 돈을 빌려. 그래서 그날 뭐 룸싸 술 먹고 막 춤추면 난리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좀 설정하자 해가지고 뭘 한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처라는 말이 나는 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요 저당권 설정을 한 것은 일종의 뭐죠? 사기다. 사기니까 나 이거를 취소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뭘요? 저당권 설정한 것. 얘 진짜 띨띨한 친구예요. 왜 띨띨한 친구냐면 보세요. 뭘 취소했어야 되냐면 돈 빌린 걸 취소했어야 돼요. 만약에 얘 주장대로 저당권 설정이 사기니까 취소한다 그래서 저당권이 무효가 되면 뭐는 남아요? 빚은 남으니까 돈은 갚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뭘 취소했어야 돼요? 돈을 빌리는 요거를 뭐요? 취소했어야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엉뚱하게 뭘 취소하겠다고요? 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원래 좀 약간 띨띨한 친구들이 또 고집도 세요. 그죠? 아마 이거 아마 변호사가 뭐라 그랬을 거야. 근데 아니라고. 난 지금 저당권이 문제라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뭐죠? 일체라는 거죠. 그렇죠? 일체고. 따라서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사기라는 이유로 취소한 것은 일부 취소고,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어떻게 해요? 원칙이니까 저당권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돈 빌린 것까지 싹 뭐예요? 무효가 된다라고 뭐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와야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하면요? 취소하면 저당권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결론 부분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저당권은 말소하고 돈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답원 판례도 중요합니다. 답원 판례.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취소라는 것이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예요. 따라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가 뭐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성립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요. 취소란 성립하고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취소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았다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답은 판례인데 사실관계는 요렇습니다. 사실관계. 이것도 재밌어요. 땅이 요렇게 있어요. 땅이 요렇게. 요렇게 있고 갑이 이제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을이 이제 갑과 만나서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 튀어나온 부분에 대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매매 계약이 뭐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갑이 을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솔직히 이 A 부분은 있으나 마나 하는 땅이다. 굳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말고 쓸모없는 부분인 A 땅은 뭐죠? 빼자. 라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토지 부분을 뭐 하기로 해요? 제외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매매 계약하고 등기까지 다 하고 다 끝났는데 문제는 나중에 도로가 뚫리는데 요렇게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 A 토지가 없어가지고는 이 땅은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요. 요렇게 도로가 뚫렸다는 것은 갑이 뻔히 알고 있는 고의였어요. 사기죠.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요 제외하기로 하는 요 A 부분을 특약만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뭐 하기로 했어요?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한 거예요? 성립한 거예요.
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요 특약만을 사기란 이유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는 경우, 이는 매매 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여기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뜻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는 말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중요합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추인이 나오는데 이 추인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